인간관계에 숨겨진 법칙.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 가지.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원칙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관계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연인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순간은 관계 속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삐걱거리고 오해가 쌓이며 멀어지기도 합니다. 진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간과했던 인간관계에 숨겨진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들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에 지혜롭게 적용한다면 당신의 모든 관계는 놀랍도록 부드러워지고 더욱 견고하며 진정으로 풍요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 숨겨진 법칙들은 단순히 대화 기술이나 심리적 조언을 넘어 인간 본연의 심리와 상호작용의 원리를 꿰뚫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힘입니다. 겉보기에는 약하고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드러움이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무기라는 진실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한 어조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칠고 공격적인 말투는 오히려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며 소통의 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부드러운 말투는 다릅니다. 이는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이 상대방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부드러움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호감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메레이비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말의 내용 콘텐츠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말투, 표정,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무려 93%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달 방식이 거칠거나 공격적이라면 그 말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아예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말의 내용에 날개를 달아주어 진정성 있게 상대의 마음속에 가닿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부드러운 말투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말투를 몸에 익히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한다면 어느새 당신의 언어 습관은 긍정적으로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제 생각에는 이런 접근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와 같이 제안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언어는 상대에게 즉각적인 불쾌감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긍정적이고 제안하는 방식은 대화를 더욱 유연하고 건설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둘째, 단정적이고 강압적인 말투를 피하십시오. 당연히 그래야죠. 그거 뭐 다 아는 사실 아니야. 혹은 그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와 같은 말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럼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제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셋째, 경청의 미학을 발휘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것은
어떤 부드러운 말보다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는 태도 자체가 가장 깊고 진정성 있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은 상대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넷째,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작은 도움이나 배려에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됐어요.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와 같이 진심을 담아 표현하면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상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섯째, 나마이너스 전달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대신, 나는 당신이 약속을 어겼을 때 속상했습니다.처럼 자신의 감정을 주어로 삼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여섯째,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활성화시키십시오.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 대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와 같이 상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이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동시에 대화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대화의 속도, 어조, 심지어 사용하는 단어의 강도나 특정 부사를 적절히 따라하는 미러링 기법도 효과적인 관계 형성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어떤 상황에 대해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라고 말하면 네, 정말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라고 응답함으로써 무의식적인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결코 약함의 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투 하나로 세상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존중과 거리의 미학입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존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상대방의 고유한 개성, 생각, 감정,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영역과 시간을 침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배려하는 섬세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며 상대를 정신적,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진정한 존중은 대화할 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상대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적인 질문, 즉 묻지 않아야 할 것을 묻지 않는 배려심도 존중의 매우 중요한 한 형태입니다.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 지나갈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사인 짐 론짐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흥미롭고 현실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4-4-1-1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즉 10명 중 4명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으며 4명은 나를 싫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1명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이며 마지막 1명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좌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대신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아껴주는 그 한 명의 소중한 인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인연에게는 그에 맞는 배려와 존중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건강한 관계 관리 전략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또한 흔히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거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원형 보존의 법칙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변화는 외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우러나와야만 지속 가능합니다. 또한 인간은 생존을 위해 타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지 혹은 위협이 될지 판단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법칙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새로운 상황에 대해 불필요하게 상대를 경계하거나 사소한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에 더 쉽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경향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며 불필요한 의심이나 편견을 거두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접근할 때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상대성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받고 싶은 존중과 사랑, 그리고 신뢰가 있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베풀 때 비로소 그것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존중과 적절한 거리 설정은 일시적인 관계를 넘어 건강하고 지속적이며 상호 성장을 이끄는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아름다운 미학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변화를 이끄는 섬세함입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직접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잘못했잖아. 왜 항상 너는 그래? 와 같은 방식은 순간적인 분노를 해소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더 완고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변화는 강요나 질책이 아닌 고도의 섬세함과 배려심이 동반된 접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말투들을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칭찬인 척 비꼬는 말투,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상대를 지치게 하는 징징거리는 말투, 혹은 진정성 없이 맹목적으로 칭찬만 하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말투는 모두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당연히 해야지. 그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와 같이 상대를 통제하려 드는 강요하는 말투는 상대에게 즉각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저항심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세하게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상대의 내면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네 아니오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은 대화를 단절시키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할 뿐입니다. 열린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이나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냉정을 되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것 같으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와 같이 제안함으로써 비이성적인 언행으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러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와 같은 표현은 건설적인 대화의 기반이 됩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태도는 관계를 다치게 만듭니다. 넷째, 때로는 적절한 유머를 활용하여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의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유머는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관계의 탁월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다만 유머가 상대를 비하하거나 비꼬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는 초석불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불행한 관계나 반복되는 갈등은 특정한 초석 위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석이란 관계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신념, 패턴, 혹은 무의식적인 기대 등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기보다는 그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 즉, 이 초석을 파악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항상 희생하고 다른 쪽이 항상 기대기만 하는 패턴이 관계의 초석이라면 그 패턴 자체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어떤 문제 해결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초석을 이해하는 것은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이러한 초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관계의 변화는 표면적인 행동 변화를 넘어 관계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재정립하는 섬세한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숨겨진 세 가지 법칙은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힘, 존중과 거리의 미학,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섬세함입니다. 이 법칙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성장시키는데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친밀감을 조성하며 존중과 적절한 거리는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섬세함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문제에 접근하는 섬세한 태도 하나하나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놀랍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숨겨진 법칙들을 삶의 지혜로 삼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곧 당신의 삶입니다.